본인 소개를 하시면. 예, 저 홍문정 의원입니다. 제가 요즘 만들어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친박신당, 박정희 대통령 친박신당 대표고요. 의정부 출신이고 사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친박신당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나요? 예, 친박신당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사람들이 무슨 21세기에 무슨 어떤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친박신당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20대 국회, 지금 국회가 20대 국회에서 일어난 가장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탄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탄핵이 잘못됐다. 이거는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핵이다. 이거 헌정중단 상태가 이루어난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가장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친박신당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거를 원점으로 돌리는 거, 대통령을 감옥으로부터 구출해내고, 그리고 탄핵, 촛불 쿠데타에서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 이거를 퇴출을 시키는 거, 이것이 친박신당의 의무다. 그리고 친박신당이라서는 대통령께서 국정 철학, 사실은 뭐 통진당 해산하고, 그 다음에 정교조, 민노총 불법 노조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2,500만 동포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해방선언을 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가라. 평화통일을 선언했는데 그게 아마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이른바 중국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들이 대통령을 탄핵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조원진 의원님한테 견해했다고 통합을 하든 아니면 그쪽이랑 같이 합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요? 거기가 그렇게 저희가 이제 뭐 많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컨셉은 같은 것 같아요.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조원진 대표가 중심인 당이고요. 여기는 박근혜 대표가 중심인 당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인 당이기 때문에. 당대표는 우리 후 의원님. 지금 뭐 대통령께서 계시지만 우리 친박신당은 대통령께서 저기 엠블럼도 만들어주시고 우리 당 색깔도 만들고 친박신당이라는 이름도 만들고 강령도 만들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당은 대통령당이 맞죠. 그러면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근에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근혜 대통령 아무도 안 만나고 계시고요. 우리 대리인을 통해서 계속 대통령하고 계속 끊임없이. 대리인하고 누구? 뭐 유영하 변호사도 통해서 얘기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메일을 통해서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예.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그 미래통합당, 네. 그 비례정당이죠. 네. 거기에서 공천 배제가 미래한국당. 네, 미래한국당.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참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를 잘 보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원통하게 생각하시고 아직 대통령의 말하자면 정치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멈춰서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끝났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 4.15 선거에는 우리 모든 그 이른바 태극기 애국 세력을 비롯한 보수 우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통합당에 있는 사람들과 또 친박 세력들과 또 우리 친박신당의 대통령을 사랑하고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이번 선거는 같이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유영하를 저렇게 하고 친박 그 인사들을 다 공천에서 학살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친박신당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주로 이제 이번에 지역에 뭐 몇 번 나가긴 합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비례정당이고요. 그래서 이번 왜 비례정당이냐면 우리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죠. 저 여권에 보면 친문정당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비례정당이. 예. 여기 우리는 친박정당이라는 거, 우리 국정 철학을 이어가는 친박정당이라는 거, 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단일 대우로 우리가 지금 저 총선을 치르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는 다른 분야를 서로 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선 이후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지금 가시는. 이제 앞으로 대선이 되면 보수파가 다 하나로 대동단결해야 될 겁니다. 염두에 두고 가시는.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우리 보수파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당에
이제 대표로서 친박 신당의 그 경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친박 신당은 이제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경제 철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세금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될 수 있으면 이 퍼주기, 사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쓰는 돈이 지금 보통 역대 대통령이 10분의 1밖에 안 썼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세금은 적게 걷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퍼주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걸 기본적인 원칙으로 한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막 퍼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겨우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게 이번 예산도 70조 이상을 나라에서 빌렸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뭐 물론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빌렸으면 이게 나중에 빵꾸 나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냐?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이 퍼주기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뭐 대한민국이 이미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퍼주기에서 망한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나 우리가 그런 일을 보면서 이 정부가 어떻게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하는 길을 계속 가나 그걸 걱정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그젝트리 반대로, 정확하게 반대로 우리 경제 정책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큰 공약은 GTX, KTX죠. 사실은 그게 뭐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여당에 있을 때 이제 각국인 하나 제가 그때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하고 KTX, GTX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고 뭐 아직도 돈이 부족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서울에 인터컨티넨탈까지 17분에 갈 수 있는 KTX, GTX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조기 착공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군 부대 있잖아요. 캠프 레드크라운드도 있고 이제 여기 의정부가 미군 부대가 제일 많았는데 미군이 지금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군 부대가 그냥 그대로 놀고 있어요. 반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환하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큰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문희상 의장 볼 때마다 이거는 그래도 의장님 공약 사업으로 하나 해주고 가시면 의정부에 영원히 그 의장님 이름이 남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못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역량이 있다는 게 이제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가야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봐서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의정부 말하자면 갑부의 그 선결 과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뭐 당의 어떤 그 인지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문제, 정치력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정치력을 본인이 평가하시나요? 뭐 좀 외골수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서 장점이기도 하고 뭐 단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20년 가까이 옆에서 같이 정치 활동하면서 뭐 완전히 이제 박근혜 친박이라 이렇게 찍혔잖아요. 이렇게 친박이라 찍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그런 친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친박 세력이 아닌가. 다 감옥 가고 뭐 국회의원 떨어지고 뭐 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뭐 감옥 문턱까지 갔는데 하여간 살아 숨쉬는 동안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분을 지지하고 그걸 도와주고 있다고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통치 철학을 좀 이어가야 된다. 특히 장점을 중심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감옥에 계시고 억울하니까 대통령 탄핵 무효랄까 아니면 그 감옥으로부터의 구출이랄까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제가 뭐 형집행 정지나 이런 거 신청할 때 국무총리 혼자 뭐 청와대도 가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그런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친박신당이라는 거 만들었고요. 제가 하여간 빨리 대통령 뒷바라지를 해드려서 대통령이 좀 자유로운 몸이 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제가 꿈꿨던 제 정치 노선, 정치의
그 희망, 비전 이런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친박 신당의 이제 외형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기회라는 것이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경선도 없이 이제 그 공천에서 탈락한 그런 분들하고 친박 신당과의 어떤 합당 내지는 그분들을 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분들하고 같이 하지 않으셨는지? 정치하는 사람은 어디에 표가 많은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저 밑에 정서는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오랫동안 감금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햇빛 못 보게 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증오를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직 저 땅속 밑에 숨어 있고요. 이분들의 의견을 누군가는 겉으로 표출시킬 사람들이 그런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겉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는 않죠. 저는 이게 마구마처럼 끓고 있어서 언젠가는 한번 폭발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과정에 있어서 이른바 친박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친박 색깔 지우개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유세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박근혜라는 이름이 자기 정치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 다 공천에 다 죽었잖아요. 그 친박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숨죽이고 친박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이정현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조원진이라는 사람 서청원이라는 사람 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다 친박이었지만 친박 윤상현 전부 친박 지우기 이름 지우개 바꿨거든요. 아까 이제 공화당하고 우리하고 얘기했는데 공화당은 조원진 당입니다. 뭐 그게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그분으로서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우리 친박 신당은 박근혜 당이고요. 저는 박근혜의 정통치 철학과 박근혜 대리인 뭐 대리인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분을 이어가는 뭐 거의 유일한 세력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그 친박하고는 그 나름대로의 간격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죠. 꽃가면 따먹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대통령을 말하자면 멀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와 이렇게 같이 힘을 합치는데 주저주저하게 하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이제 친박 신당 이제 아까도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친박 박근혜 파리를 하고 있나 이런 이제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들 딸이나 이런 사람들이 21세기 친박 박근혜 파리하고 있는 아빠가 불쌍해 죽겠다고 아버지 저 박근혜 파리하기 전에 차라리 홍박신당이라고 만들어 친홍신당이라고 만들든지 무슨 친박신당이냐 그러는데 친박신당이라는 것만큼 사람들한테 클리어하게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저희가 4월 15일이 지나면 친박신당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미리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지금 친박신당이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보수 우파의 통치 이념, 정치 철학 이거를 우리가 이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다 일일이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지금은 친박신당입니다. 대통령의 통치 철학 더 나아가서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산업화 세력 뭐 이런 그 족적들을 살펴보면서 친박신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셔서 우리가 뭐 홍보할 시간도 없고 또 그분들에게 또 일일이 무슨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 심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선 이후에 네. 친박 신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총선 이후에 저희는 이제 보수 우파의 적자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 우파의 적자 정당인 우리 친박 신당이 앞으로 보수 우파의 뭐 지금 우리보다 뭐 예를 들면 미통당이나 이런 훨씬 크고 국회의원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른바 보수 우파의 그 적자로서
그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이어갈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당선만 시켜주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친박신당이 보수 우파의 그 골격을 그 근간을 이어가는 그런 정당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친박신당한테 표를 모아주시고 친박신당 국회의원들을 많이 당선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총선에서 몇 석 예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요 총 지금 입후보하는 분들이 40여 분 됩니다. 근데 하여간 뭐 다 당선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례도 그렇고 그 지역도 그렇고 꼭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백화점식으로 나열해가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입지하는 분들은 좀 다 당선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가 사실은 지금 미통당 안에도 그 이른바 친박 지금 숨죽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치 우리가 유영아를 파견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통당에서 친박신당과 결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정치적으로 많이 돌아가셨죠. 많이 남아 있지는 않죠. 많이 남아 있지는 않으나 하여간 우리가 이제 경상도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친박 세력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저 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죠. 왜냐하면 혹시 자기가 친박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공천에 탈락할까봐, 아니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선거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경상도 쪽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친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많이 속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쪽에 좀 몇몇 분 남아 있는데, 제가 이런 분 저런 분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또 그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친박신당이 여의도에서는 사람들이 친박이 뭘 하고 있는 거고, 친박이 무슨 가능성이 있는 거고, 친박이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아직도 홍문정의 이름이 친박보다 더 앞서 있어요. 사람들이 홍문정을 알겠는데 친박은 뭐 하는 거냐 그러는데, 우리 보수우파의 정통 정당, 앞으로 보수우파의 맥을 이어갈 정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이념과 그들이 했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족적들을 남겼던 그런 자치들을 밟아가는 정당, 우리 친박신당이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보태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총선에서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